허리가 너무 아프세요. 다리까지 크게 당기는 건 없는데 허리만 아프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숙일 때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아프게 되는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허리를 받치고 있는 디스크가 약해지거나 망가져서 생기는 통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체중을 받쳐주고 허리를 움직일 때 관절 역할을 하는데, 이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점점 해지면서 그러면서 망가졌을 때를 퇴행성 디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짝 삐끗하거나 아니면 무리를 해가지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거기서부터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디스크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를 디스크 내장증 이렇게 부릅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생기는 경우를 디스크 탈출증, 흔히들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허리도 많이 아프지만 허리보다 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땡기고 저리고 아픈 하지 방사통이 동반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리까지는 근데 심하게 땡기거나 아픈 게 없이 허리만 그렇게 아픈 경우들이 있고요. 검사를 했는데도 검사에서도 이렇다 하게 크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퇴행성 디스크와 디스크 내장증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의 모양은 얼추 봤을 때 정상에 가까우세요. 검사를 했는데 디스크가 터진 것도 없고 디스크가 밀려나온 것도 없고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진 것도 없이 디스크의 모양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근데 환자분은 굉장히 아파하시는 경우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살짝 다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운동하다가 좀 과격하게 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비틀리게 되면 그 막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찢어질 때 와장창 찢어지고 와장창 터지면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짝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MRI 검사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디스크의 모양은 좋은데 환자분은 그 부위가 찢어져 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찢어진 부위에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조금만 움직이거나 디스크의 압력이 변화되는 자세, 앞서서 얘기했던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숙일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그 부위가 삐걱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사를 했는데도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환자분들은 되게 헷갈려 합니다. 마치 무슨 꾀병 있는 것처럼, 얘는 뭐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진짜 얼굴에 나는 너무 아파요 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요. 한 30대 정도 전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섬유륜이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섬유륜의 외상 다쳐가지고 외력에 해가지고 살짝 손상이 생기면은 그 부위에서부터 염증이랑 신경이 막 자라나면서 통증이 예민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검사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굉장히 아프고, 그 전에 살짝 무리했거나 아니면 약한 그러한 무리가 오랫동안 누적이 됐거나 아니면 삐끗했거나 다쳤거나 그런 선행 조건이 있으면서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망가져서 환자분이 허리 통증을 주로 느낄 때, 이때를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가 안에서부터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디스크 내장증처럼 심하게 아프지는 않으세요.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라고 해가지고 젤리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물질 안에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제 약간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고 콜라겐이라든지 이래서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주름살이 생기듯이 푸석푸석해지는 거거든요. 디스크에서도 그 안에 콜라겐 성분이라든지 수분을 붙잡을 수 있는 성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을 딱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함유하지 못하니까 탄력을 잃게 되면서 디스크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디스크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납작해지게 되는 변화가 생기고 삐걱 되면서 한 번쯤은 섬유륜이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디스크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일 없이 삐걱 흔들 하니까 허리가 이제 무리할 때 좀 아프다가 또 쉬면 나아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늘 아프기보다는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했을 때 좀 아프다가 또 좀 괜찮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비교적 좀 쉬어주면 잘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무리가 가거나 그러면은 디스크가 살짝 찢어지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약해진 흔들린 거에서 삐집고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긴다든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지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퇴행성 디스크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이렇듯 이제 디스크가 망가져서 허리가 아픈 경우 아니면 디스크가 약해져서 퇴행성으로 아프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은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진단할 때는 MRI 찍으면 거진 다 나오거든요. 근데 MRI를 찍었는데도 디스크의 모양이 좋아요.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런 거 없이 좋아요. 근데 환자는 굉장히 아파해요. 왜냐? 디스크가 모양은 좋지만 안에서 찢어지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삐걱삐걱 되면서 아픈 거거든요. 특히 디스크의 압력이 변화할 때. 그래서 이때는 단순 엑스레이 가지고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부러 디스크의 압력을 높여보는 검사를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디스크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 디스크의 안에다가 약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압력을 한번 높여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디스크 조영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군데 정도 제일 의심이 되는 부위에다가 바늘을 하나씩 엑스레이를 보면서 마취를, 국소 마취 당연히 해야겠죠. 너무 아프니까 국소 마취를 해서 하나씩 꽂은 다음에 거기서 주사 약으로 한 2cc 정도, 0.2cc에서 2cc 정도 요정 살짝 약물을 살짝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디스크 압력이 높아지면서 환자분이 평소 불편했던 증상들이 재현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환자가 아파요 딱 이러면서 그 부위가 재현이 되면은 이 부위가 디스크가 약해져서 망가져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디스크가 모양은 좋지만 망가져서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디스크 조영술이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꼭 디스크 내장증은 아닌데요. 굉장히 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임상적인 증상, 허리가 아픈 증상,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디스크 조영술에서 양성 소견이 보이면은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찢어진 디스크 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아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급성기로 왔을 때는 조금 쉬어주시고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를 안 하고 디스크 압력이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체중을 뺀다든지, 오래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를 조금 쉰다든지, 그리고 무거운 걸 드는 것을 피하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안 하면서 디스크가 자연히 아물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먹는 약, 소염진통제, 그 다음 주사치료, 그 신경의 부기와 염증을 빼주고 디스크와 신경이 맞닿는 부위, 그리고 찢어진 섬유륜이 있는 부위에서 계속해서 염증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염증을 희석시킬 수 있는 약을 허리에다 직접 주사 투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막의 신경 차단술,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치료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많이들 좋아지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아프거나 하면은 그 섬유륜이라고 해서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진 부위를 직접 고주파열로 지져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70도 되는, 60도에서 한 70도 되는 열을 이제 디스크 찢어진 부위에다가 갖다 대고 지져버리면은
디스크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갖다 댄 부위가 열을 받게 되면 그 부위가 짖어지면서 이제 아물게 되고, 아물게 되면서 거기에 예민했던 신경들이 자라났던 것들이 같이 짖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빨 썩었을 때 신경치료 하듯이 그 부위에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경치료하는 게 고주파 전기 소작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아니면 내시경을 보면서 그 섬유륜을 성형해주는, 그러니까 지져가지고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내시경, 섬유륜, 성형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열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찢어지고 망가졌던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을 치료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시작됐던 디스크가 망가져 가지고 불편했던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 퇴행성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저도 이제 허리가 아플 수가 있는 거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다 허리가 약해지면서 아플 수가 있는데, 디스크가 약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의사들이 분류를 하고, 이때는 MRI라든지 엑스레이 상에서 그 변화된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바깥쪽에는 섬유륜이라고 해서 질긴 막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젤리같이 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액이 물기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을 때 MRI를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하얗게 보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수액이 되게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하얗게 보이고, 이 수액이 점점 물기를 잃게 되면은 MRI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색깔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흐려지게 됩니다. 흐려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까맣게 변하고, 까맣게 변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 안에 수액이 다 말라버리면은 전체적인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이 MRI 상에서 퇴행성 디스크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괜찮은 경우,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 그 1단계, 약간 흐려지는 경우 2단계, 그리고 수액이랑 섬유륜이랑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색깔이 전체적으로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3단계, 까맣게 변하게 되면 이제 4단계, 까맣게 변화해서 완전히 납작해져 버리면 5단계, 이렇게 해서 퇴행성 변화를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단계랑 5단계를 퇴행성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4단계랑 5단계가 되기 전에 당연히 1, 2, 3단계를 지나서 4단계, 5단계가 되기 때문에 4단계, 5단계를 퇴행성 디스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작아지게 되는 이유가 1단계에서는 높이가 잘 유지가 되지만 5단계 가면 납작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디스크가 조금씩 납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납작해지고, 여기서도 납작해지고, 여기서도 납작해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키가 얼마였는데 나이가 들었더니 3cm가 줄었다, 5cm가 줄었다 하는 이유가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키도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요 바로 뒤에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통증이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디스크가 얼마나 안 좋고, 그 안 좋은 디스크 중에 어느 부위에 있는 디스크가 어디 신경을 자극을 하는지를 잘 평가를 해가지고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것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쉬어주는 겁니다. 충분한 편한 자세로 쉬어주게 되고, 먹는 약 먹습니다. 먹는 약은 보통은 소염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을 씻어내는 치료, 그게 물리치료 같은 것들, 도수치료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직접 그 부위에, 염증 있는 부위에 주사 바늘을 넣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거기다 직접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경막의 신경차단술, 스테로이드 주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그렇게 치료를 해서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는 이대로 얌전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얌전하게 납작해지면서 신경 자극이 없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뻣뻣한 건 있겠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뻣뻣한 건 있고, 덜 움직여지고 키가 작아지는 건 있는데, 디스크가 이렇게 납작해졌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고 안정화가 되면은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 안정화가 되는 과정 중에 삐걱대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신경을 자극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프고
너무 힘들고 하면은 신경이 눌렸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랑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근 협착증이 생긴 건 아닌지를 봐야 되고, 원래 높이가 이렇게 높을 때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납작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기도 하고, 전이증이 생기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같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불안정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닌지 퇴행성 디스크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퇴행성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는 오히려 치료 방법이 퇴행성 디스크 치료보다는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에 준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는 일상적인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디스크를 인공으로 갈아주는 방법들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디스크를 새 걸로 넣어주지 않고 나사를 박아서 묶어버리는, 그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나서 그런 이제 고정술과 같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순수하게 디스크 내장증이라든지 퇴행성 디스크로 고정술까지 아니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이유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이증, 측만증 외에도 디스크 자체가 망가져서 생기는 경우,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자체가 해지고 약해지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 퇴행성 디스크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이었습니다.